달빛 아래 사연 한수 채널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화천 7사단 오연대 면회실 오후 2시, 겨울 햇살은 희미하게 커튼 사이로 새어들고 있었죠. 낡은 플라스틱 의자들이 삐걱거리는 소리만 고요한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회색빛 리놀륨 바닥은 오래되어 곳곳이 들떠 있었고 형광등은 깜빡거리며 불안정한 빛을 내뿜고 있었어요. 이등병 장민서는 그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 전체에 멍이 퍼져 있고 상처 위를 덮기 위해 비닐 반창고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왼쪽 눈 주변은 시퍼렇게 멍들어 거의 반쯤 감긴 상태였죠. 오른쪽 입꼬리에는 딱지가 앉아 있었고 턱선을 따라 손톱 자국처럼 보이는 긁힌 상처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있어요.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죠. 호흡도 불안정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떨리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고 눈가에는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군복은 제대로 다려지지 않았고 계급장조차 비뚤어져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장날의 소장이 가장 먼저 들어왔어요. 투스타 별 2개를 단 막내 이모였죠. 38살의 나이에 소장까지 오른 군에서도 손꼽히는 엘리트 장교입니다. 장군복 위에 추운 바람을 막는 검은 점퍼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동자는 이미 얼음처럼 굳어 있었어요. 뒤이어 장서현 중장이 들어왔습니다. 육군 1군단 부군단장이죠. 삼성 장군, 별 3개를 단 사람입니다. 키가 175cm에 달하는 장신의 그는 방 안에 들어서자마자 공간 전체를 압도했어요. 그 뒤로 장수진 중장이 조용히 문을 닫으며 들어섭니다. 공군 작전사 부사령관이에요. 공군 최초의 여성 전투기 조종사 출신으로 날카로운 관찰력을 지닌 사람이죠. 장세은 준장, 국방부 인권감찰단장도 뒤따랐습니다. 법학 박사 출신으로 군내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마지막에 장하윤 대장이 들어왔습니다. 합참 작전본부장, 대한민국 육군 최고의 여성 장군이죠. 사성 장군, 별 4개를 단 그는 걸음걸이부터 남달랐습니다. 면회시라는 말 그대로 별이 쏟아져 들어온 셈이에요. 별 10개가 한 방에 모인 겁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모두 사복 차림이었죠. 일반 면회객처럼 보였지만 눈빛만으로도 주변을 압도하고 있었어요. 오랜 세월 군에서 단련된 기운이 자연스럽게 몸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손만 바들바들 떨고 있었어요. 무릎 위에 올려놓은 2 손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장날의 소장이 조용히 다가가 민서의 어깨에 손을 얹으려는 순간이었어요. 민서의 얼굴을 제대로 보려고 허리를 숙이던 참이었죠. 바로 그때 조폭 출신 하사 한도경이 뒤에서 툭 치듯 말했습니다. 야, 장민서. 고개 딱 들라고 했지? 면회 왔다고 봐주는 줄 알아? 여자들이 뭐 군대라고 하냐고. 목소리는 건방지고 무례했어요. 그리고 이모들 앞에서 모욕적으로 민서의 머리를 움켜쥐어 강제로 들어 올렸습니다. 민서의 목이 꺾이듯 뒤로 젖혀졌죠. 얼굴에 있던 멍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눈가의 상처, 입술에 갈라진 틈, 턱에 긁힌 자국들이 모두 형광등 불빛 아래 적나라하게 노출됐습니다. 민서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고통스러워하는 게 분명했죠. 장군 가문 5명의 표정이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장날의 소장은 즉시 앞으로 나가려 했지만 민서가 떨리는 손으로 이모의 옷소매를 붙잡았어요. 이모, 하지 마요.
여기선 더 맞아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숨을 참으며 간신히 짜내는 소리였죠. 그 순간 한도경 하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모, 아주 귀족이 왔네. 여자들이 군에 대해 아는 척 좀 하지 마라. 면회실 전체의 공기가 쪼개지는 듯한 긴장감으로 변했어요. 장하윤 대장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장수진 중장은 이미 휴대전화를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장세은 준장은 한도경의 계급장과 이름표를 정확히 확인하고 있었죠. 장서연 중장은 주먹을 쥔 채 턱을 떨고 있었습니다. 한도경 하사는 여전히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뭐, 누가 장군이라도 되기라도 해? 민서의 머리를 잡은 손에 힘을 더 주며 비웃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오만함이 가득했죠. 팔뚝에는 문신 자국을 지운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말투는 군인보다는 거리의 건달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부대에서 얼마나 힘이 센지 누가 자신을 건드릴 수 없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장날의 소장이 조용히 가방에서 파란빛이 나는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육군 소장, 별 2개, 실명 장날에 신분증을 천천히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형광등 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 신분증은 마치 작은 폭탄처럼 보였죠. 면회실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한도경 하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어요. 민서의 머리를 잡고 있던 손이 스르르 풀렸죠. 입이 벌어진 채 굳어버렸습니다. 뒤에 서 있던 병장 2명도 얼어붙었어요. 그들의 시선은 신분증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복도 쪽에서 급하게 뛰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중대장이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대위 계급장을 단 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면회실 문을 열었죠. 소장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뒤이어 대대장 최상민 중령도 숨을 헐떡이며 도착했습니다. 그의 휴대전화는 미친 듯이 진동하고 있었어요. 카톡 알람이 연달아 울렸죠. 연대장에게서, 사단장에게서, 심지어 군단장에게서까지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장서현 중장이 천천히 자신의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삼성 장군, 육군 1군단 부군단장. 그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건 단순 폭행이 아니야. 군 이념 전체를 짓밟은 사건이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감이 엄청났습니다. 최상민 중령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장수진 중장은 이미 휴대전화로 무언가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공군 작전사 부사령관, 별 3개. 그는 실시간으로 면회실 CCTV 스트리밍을 확보하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지금 이 순간이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죠. 영상 확보 완료. 짧게 말했습니다. 최상민 중령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장세은 준장은 국방부 인권감찰단 고위직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7사단 즉시 조사 필요. 증거 확보 시작. 그의 손가락은 빠르게 움직였어요. 부대명, 가해자 신상, 피해자 상태, 목격자 리스트까지 정확하게 입력했죠. 준장 계급장을 단 그는 법조인 특유의 냉정함으로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장면은 지금부터였어요. 장하윤 대장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한국군 최고위 여성 장군, 사성 장군. 그는 조용히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어요. 합참 작전본부장. 별 4개. 왼쪽 가슴의 신분증이 형광등 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면회실에 있던 군 간부들의 얼굴이 공포로 완전히 형체를 잃었어요. 중대장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죠. 최상민 중령은 무릎이 꺾일 듯 휘청거렸습니다.
한도경 하사는 완전히 얼어붙은 채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장하윤 대장은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저 하사 누구 지휘하에 있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어요. 명령이 아니라 심판 같았죠. 최상민 중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의 대대, 3대대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다리가 풀리며 주저앉을 뻔했어요. 복도에서는 이미 군사경찰 차량이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연대 본부 건물 앞에는 검은색 군용 차량들이 줄지어 서기 시작했죠. 7사단 전체가 비상이 걸린 겁니다. 장군 5명이 동시에 나타난 이 상황은 단순한 면회가 아니라 전쟁의 시작이었어요. 민서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손을 잡고 있는 건 장날의 소장이었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속삭이듯 말했죠.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면회실의 문이 잠겼습니다. 철컥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군사경찰단 2명이 헉헉대며 뛰어들어왔죠. 완장을 찬 그들은 숨을 고르며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군사경찰 이병찬 상사, 보고드립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합참 작전본부장 앞에 선다는 게 얼마나 긴장되는 일인지 온몸으로 드러내고 있었죠. 장수진 공군 중장은 이미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창이 떠 있었어요. 군 CCTV, 생활관 내부 카메라, 복도 감시 카메라, 심지어 병사들의 휴대전화 메시지 기록까지 전부 확보되어 있었죠. 공군 작전사 부사령관으로서 그는 정보 수집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작전 사용 PC로 모든 자료를 이모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모니터 화면에 뜨는 건 민서가 맡고 있는 영상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 생활관 복도. 민서가 벽을 보고 기압을 받고 있었어요. 팔을 양옆으로 뻗은 채 1시간 넘게 서 있는 모습이었죠. 다리는 떨리고 있었고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한도경 하사는 옆에서 담배를 피우며 지켜보고 있었어요. 두 번째 영상, 내무반 안. 민서가 무릎 꿇린 채 머리를 강제로 들어올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선임 병사 2명이 민서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어요. 똑바로 봐, 새끼야. 욕설이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죠. 민서의 얼굴은 이미 눈물범벅이었습니다. 세 번째 영상, 부대 야외 훈련장. 비 오는 날이었어요. 민서가 진흙탕에서 얼차려를 받고 있었습니다. 팔굽혀펴기 자세로 5분, 10분, 20분. 시간이 흘러도 끝나지 않았어요. 빗물이 얼굴을 때렸고 온몸은 진흙투성이가 되어 있었죠. 한도경 하사는 우산을 쓴 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영상, 식당 뒤편. 민서가 쓰레기통 앞에서 남은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내가 설거지 안 해서 버리야. 다 먹어. 선임의 목소리가 들렸죠. 민서는 토할 것 같은 표정으로 억지로 음식을 입에 넣고 있었습니다. 장날의 소장은 화면을 보다가 이성을 잃을 뻔했어요. 이걸 사람이라고 부르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먹을 쥔 손의 핏줄이 불끈 솟아올랐죠. 옆에 있던 장서현 중장이 조용히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진정해. 지금은 증거 확보가 먼저야. 최상민 대대장은 변명을 시작했어요. 그게 아니고 민서가 워낙 미숙해서 적응을 못해서 선임들이 교육 차원에서 말이 갈수록 작아졌죠. 땀이 얼굴을 타고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손은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장세은 준장의 말은 칼처럼 내리꽂혔습니다. 말 한마디 더 하면 당신은 오늘부로 군인 아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법학 박사 출신답게 정확한 법 조항을 언급하기 시작했죠. 군형법 62조 폭행, 63조 가혹행위, 76조 협박. 지금 이 영상만으로도 당신은 군사법원에 회부될 수 있어. 최상민 중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하사들이 알아서. 변명은 계속됐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죠. 장수진 중장이 추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휴대전화 메시지 기록이에요. 화면에는 단톡방 대화 내용이 떠 있었어요. 한도경 하사와 선임 병사들의 대화였죠. 오늘 장민서 또 깠음 키읔키읔키읔 얼마나 깠는데? 30대 정도? 꽤 웃김 키읔키읔 사진 찍어놨어? 이응이응 나중에 보내줌. 그 아래로 민서가 맡고 있는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붓고 눈가에 멍이 든 모습들이었어요. 마치 전리품처럼 공유되고 있었죠. 심지어 이모티콘까지 달려 있었습니다. 웃는 얼굴, 박수치는 손. 장하윤 대장은 그 화면을 보며 눈을 감았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는 게 역력했죠.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영상과 메시지 기록 전부 군사법원에 제출하세요. 지금 당장. 명령이 떨어졌어요. 군사경찰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노트북을 챙기고 증거 자료를 봉인했어요. 한도경 하사는 그 자리에 선 채 완전히 얼어붙어 있었죠. 얼굴은 새하얗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변명조차 할 수 없었어요. 민서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장날의 소장이 민서의 손을 꽉 잡고 있었어요. 다 끝났어. 이제 안 맞아. 속삭였죠. 민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처음으로 희망 같은 게 보였어요. 7사단 5연대 연대장실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오재영 대령이 달려오다시피 들어왔어요. 헬멧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땀을 흘리고 있었죠. 군복은 훈련장에서 막 온 듯 먼지가 묻어 있었고 얼굴은 상기되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면회실로 향하는 복도를 전력 질주해 왔어요. 부관으로부터 급보를 받은 지 불과 3분 만이었죠. 대장님, 여기 왜? 숨이 차서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면회실 안을 들여다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신분증들이 눈에 들어왔죠. 소장, 중장, 중장, 준장, 그리고 대장. 별이 10개나 되는 장군들이 한 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순간 장하윤 대장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당신 연대는 곧 감찰본부에 조사가 들어간다. 지금 당장 지휘권 내려놓고 뒤로 서라. 목소리는 명령 그 자체였어요. 사성 장군의 말은 절대적이었죠. 거기엔 어떤 협상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오재영 대령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게 무슨...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25년 군 생활, 연대장까지 올라온 그였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죠. 손이 떨려 헬멧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깼어요. 부대 밖에서는 이미 군사경찰 차량들이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흰색과 검은색의 군용 차량들이 연대 본부 앞에 줄지어 섰어요. 사이렌 소리는 꺼졌지만 엔진 소리가 낮게 울렸죠. 작전 차량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군단 지휘 차량까지 도착했어요.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린 건 1군단 감찰참모였죠. 중령 계급장을 단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연대 본부 앞 광장에는 병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야?
군사 경찰이 왜 이렇게 많이 와?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죠. 하지만 간부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최상민 중령은 면회실 안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변명이 쏟아져 나왔어요. 연대 전체가 이런 식으로 오래전부터 말이 갈수록 작아졌죠. 바로 그때 군사경찰 2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나는 수갑을 꺼냈어요. 차가운 금속 소리가 울렸죠. 중령 최상민, 군형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목소리는 기계적이고 정확했습니다. 최상민 중령은 바로 그 자리에서 수갑이 채워졌어요. 찰칵 소리가 면회실에 울려 퍼졌죠. 안 돼요. 안 돼. 제 딸이, 제 가족이, 애원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군사경찰은 그를 복도로 끌고 나갔어요. 한도경 하사는 완전히 멘붕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냥 말을 더듬었어요.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다리는 후들거렸죠. 명령받은 대로 선임들이 시켜서 변명이 이어졌지만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장서현 중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여긴 내가 오던 조폭 다방이 아니다.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죠. 군대는 법과 질서로 움직이는 곳이야. 내가 휘두르던 주먹이 통하는 곳이 아니라고.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한도경의 뒤에서도 군사경찰이 다가왔어요. 하사 한도경, 폭행, 협박, 가혹행위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그의 손목에도 채워졌죠. 찰칵. 그 소리와 함께 한도경의 얼굴에서 모든 오만함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공포만 가득했어요. 오재영 연대장은 벽에 기댄 채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다 끝났어. 중얼거렸어요. 25년 군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느꼈죠. 손으로 얼굴을 감췄습니다. 장세은 준장은 이미 휴대전화로 국방부에 직통 보고를 하고 있었어요. 인권감찰단장 장세은입니다. 7사단 5연대 전체에 대한 긴급 감찰을 요청합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죠. 폭행, 가혹행위, 조직적 은폐 정황, 증거자료 확보 완료. 즉시 조치 바랍니다. 복도에서는 연대 부연대장이 허겁지겁 뛰어왔습니다. 중령 계급장을 당그는 상황 파악도 못한 채 멈춰 섰어요. 최상민 대대장이 수갑찬 채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죠. 이게 무슨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하윤 대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7사단 전체 인사 기록 제출하세요. 최근 3년간 전역자 면담 기록도 함께.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건 한 명의 문제가 아니야. 조직 전체의 문제다. 오재영 연대장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어요. 이 부대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묵인되어 왔는지. 선임 병사들의 폭력, 간부들의 방관, 조직적인 은폐. 모든 게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겁니다. 민선은 여전히 장날의 소장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떨림은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죠. 이모, 정말 끝난 거예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장날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 시작이야. 내가 다시 제대로 된 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 거야. 밖에서는 군단장 차량이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7사단을 넘어 1군단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7사단 5연대는 완전히 뒤집혔어요. 군사경찰 조사팀이 부대 전체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죠. 생활관 구석구석, 간부 숙소, 심지어 연대장실까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병사들의 휴대전화도 이미 제출 형식으로 수거되었어요.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였죠. 한도경 하사는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폭행, 협박, 금품 갈취, 가혹행위 등 모든 범죄 기록이 한꺼번에 폭로되었어요.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건 상상 이상이었죠. 그는 입대 전 조폭 조직에 몸담았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폭력 사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그 기록을 숨기고 입대했어요. 부대 안에서도 후임들에게 돈을 뜯어냈죠. 한 달에 10만 원씩, 많게는 20만 원까지 요구했습니다. 조사 기록에는 피해자가 민서만이 아니었어요. 최근 3년간 이 연대를 거쳐간 병사 중 12명이 추가로 피해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어떤 병사는 군 생활이 지옥이었다고 말했어요. 또 다른 병사는 매일 맞고 모욕당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증언했죠. 전역한 병사들까지 다시 조사를 받으러 왔습니다. 군사경찰은 한도경을 데려가며 말했습니다. 하사 한도경, 군형법 62조 폭행, 63조 가혹행위, 76조 협박, 그리고 형법상 공갈 및 강요 혐의로 즉시 구속한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한도경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애원했지만 아무 소용 없었습니다. 그가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병사들은 숨죽이고 있었어요.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드디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또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도 피해자였지만 말하지 못했던 병사였죠. 이등병 민서는 그날 처음으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군의관 진료실에서였어요. 장날의 소장이 옆에 앉아 민서의 등을 토닥였죠.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하지만 민서의 울음은 쉽게 그치지 않았습니다. 억눌렸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이모, 저 정말 죽을 뻔했어요.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매일 맞고 욕먹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말이 끊겼습니다. 흐느낌만 계속되었어요. 중대장님도 알았어요. 다 알고 있었는데 모르는 척했어요. 장날의 소장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미안해. 이모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군인으로서 수많은 전장을 겪었지만 조카의 고통 앞에서는 그저 무력한 이모일 뿐이었죠. 군의관은 민서의 상처를 다시 검진했습니다. 늑골에 금이 간 흔적이 있네요. 최소 2달 전 상처로 보입니다. 기록지에 적었어요. 왼쪽 눈 주변 타박상, 입술 열상, 턱선 긁힌 상처. 이건 명백한 폭행이에요. 진단서를 작성하며 고개를 저었죠. 그 진단서는 곧바로 군사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장세은 준장이 직접 챙겼어요. 이 진단서 하나만으로도 징역 3년은 나와. 조용히 말했죠. 하지만 우리는 더 파고들 거야. 조직적 은폐, 상관의 직무유기까지 전부. 국방부 인권감찰단은 7사단 전체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5연대만이 아니라 다른 연대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감찰관 10여 명이 투입되었죠. 그들은 병사 면담, 간부 조사, 문서 검토를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5연대에서만 최근 1년간 가혹행위 신고가 15건이나 접수되었지만 제대로 처리된 건 단 한 건도 없었죠. 모두 훈련 과정의 실수, 병사 간 다툼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중대장들은 부대 이미지를 위해 사건을 덮었어요. 한 병사는 면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고하면 더 맞았어요. 고자질했다고. 그래서 다들 입 다물었죠.
또 다른 병사는 간부들도 같이 폭력 썼어요. 기합이라는 이름으로 라고 증언했어요. 오재영 연대장과 최상민 대대장은 국방부 감찰본부에 즉시 소환되었습니다. 장세은 준장의 서류 일발 처리로 직무정지, 보직해임, 징계위원회 회부가 동시에 내려졌어요. 연대장실에서 짐을 싸는 오재영의 손은 떨리고 있었죠. 25년이 중얼거렸습니다. 군단장에게 보고가 올라갔습니다. 1군단장 삼성 장군은 직접 7사단으로 내려왔어요. 사단장실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죠. 이건 단순히 한 부대의 문제가 아니야. 군단장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군 전체의 신뢰가 흔들리는 거라고. 사단장은 얼굴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투스타 별 2개를 단 그였지만 이 상황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제 책임입니다. 고개를 숙였죠. 감독 소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날 저녁 7사단 전체 간부들에게 긴급 소집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대대장 이상 전원 집합이었어요. 강당에는 중령, 대령들이 모였죠. 분위기는 싸늘했습니다. 장하윤 대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사성 장군의 등장에 모두가 차렷 자세로 섰어요. 앉으세요. 짧게 말했죠. 하지만 아무도 편하게 앉지 못했습니다. 오늘부터 7사단은 전면 재편됩니다. 대장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어요. 폭력은 훈련이 아닙니다. 가혹행위는 교육이 아니에요. 이건 범죄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무거웠죠. 간부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는 식은땀을 흘렸어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7사단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하고 있었어요. 국방부 인권감찰단의 조사가 마무리되었고 그 결과는 언론에도 공개되었죠. 7사단 집단 가혹행위 적발, 간부 15명 징계라는 제목의 기사가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민서는 군의관의 집중 치료를 받았어요. 몸의 상처는 서서히 아물고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낫지 않았죠.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한도경 하사가 다가오는 꿈, 맞는 꿈, 도망치려 해도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꿈.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날이 많았어요. 장하윤 대장은 민서를 위해 특별히 군 상담관을 배치했습니다. 심리치료 전문가였죠. 이틀에 한 번씩 상담이 이루어졌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이야기해 보세요. 상담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민서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참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민서가 말했습니다. 선임들이 다 그렇다고, 신세대라고 놀리면서 군대가 원래 이런 거라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점점 심해졌어요. 맞는 게 일상이 됐죠. 상담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절대로. 단호하게 말했죠.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요. 군대 문화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범죄일 뿐입니다.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가 약해서, 적응을 못해서 자책하는 말이 나왔죠. 하지만 상담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살아남은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한편 연대장과 대대장의 붕괴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재영 연대장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결정을 받았어요. 25년 군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겁니다. 제 인생이. 그는 빈 연대장실에서 중얼거렸죠.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아내와 2딸. 그들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최상민 대대장은 더 심각했어요.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이 구형되었죠. 폭행 방조, 직무유기,
증거인멸 시도까지 여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제발, 제 딸이 아직 어려서 법정에서 애원했지만 판사는 냉정했어요. 피해자들의 고통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마디로 일축당했죠. 중대장들도 줄줄이 보직 해임되었습니다. 감찰 결과 그들 역시 가혹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게 드러났어요. 어떤 중대장은 그냥 병사들끼리 해결하라고 방치했고 어떤 이는 내가 신경 쓸 일 아니다라며 외면했죠. 장세은 준장은 모든 과정을 철저히 기록했습니다. 징계사유서, 증거자료, 피해자 진술서까지 빈틈없이 정리했어요. 이건 단순히 처벌로 끝나면 안 돼. 그는 말했죠. 재발 방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해.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국방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장관이 직접 참석했어요. 군내 인권 침해 제로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발표가 나왔죠. 모든 부대에 인권 감시관을 배치하고 익명 신고 시스템을 강화하겠습니다. 장수진 중장은 공군 측에서도 같은 조치를 취했어요. 육군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는 작전 사령관들을 소집해 말했죠. 우리도 점검해야 해. 혹시 모를 사각지대를. 장서현 중장은 1군단 전체 부대를 순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병사들과 면담했어요.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해. 부드럽게 물었죠. 처음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장이 계속 기다리자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어요. 저기, 중대장님이 휴가를 안 보내줘요. 이유도 없이. 작은 목소리였죠. 장서현 중장은 즉시 기록했습니다. 중대장 이름이 뭐지? 물었어요. 그 자리에서 확인 전화를 걸었죠. 지금 당장 그 병사 휴가 보내. 안 그러면 당신이 감찰받아. 병사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진짜 들어주시네. 놀라워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그동안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했던 병사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했죠. 민서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연대장의 사정 명령으로 피해를 입었으므로 7사단장은 정식으로 보호전속 조치를 내렸어요. 민서는 더 좋은 중대로 이동하게 되었죠. 신임 중대장은 소령 계급장을 단 여성 장교였습니다. 이등병 장민서 환영해요. 중대장은 웃으며 악수를 청했어요. 여기선 폭력 없어요. 서로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중대입니다. 말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죠. 새로운 생활관도 달랐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병사들의 표정도 밝았어요. 안녕하세요. 선임들이 먼저 인사했죠. 민서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첫날 저녁 선임 병장이 다가왔어요. 힘들었지? 소문 다 들었어. 민서는 몸을 움츠렸죠. 또 뭔가 당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병장은 조용히 말했어요. 여긴 안전해. 걱정 마. 우리가 지켜줄게.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이 메었어요. 처음으로 느끼는 안도감이었죠. 전입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민서는 새 군복을 입고 중대 앞에 섰어요. 중대장, 소대장, 병사 전원이 도열해 있었죠. 이등병 장민서 전입 신고. 목소리가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그 순간 중대 전체가 거수 경례를 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민서는 가슴이 뭉클했죠. 그리고 뒤쪽에서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장날의 소장, 장서현 중장, 장수진 중장, 장세은 준장, 장하윤 대장. 별 10개가 조용히 서 있었어요. 전입식이 끝나고 민서는 새로운 생활관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예전 생활관과는 완전히 달랐죠. 벽에는 병사들이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게시판에는 격려 메시지들이 가득했습니다. 오늘도 파이팅! 힘내요 우리! 같은 긍정적인 문구들이었어요. 생활관 문을 열자 깨끗하게 정돈된 내부가 보였습니다. 침대는 일렬로 정렬되어 있었고 개인 사물함도 번호가 붙어 있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죠. 민서는 자신의 침대를 배정받았습니다. 창가 쪽이었어요. 여기 내 자리야. 선임 병장이 안내했죠.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우리 중대는 소통이 제일 중요해.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식당으로 이동하는 길, 민서는 여전히 긴장하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식사 시간이 가장 두려웠죠. 한도경 하사가 밥을 먹으면서도 트집을 잡았으니까요. 왜 그렇게 먹어? 빨리 먹어. 느려 터졌네. 끊임없는 잔소리와 욕설이 이어졌었죠. 하지만 새 중대 식당은 분위기 자체가 달랐습니다. 병사들은 자유롭게 대화하며 식사했어요. 웃음소리도 들렸죠. 민서는 조심스럽게 식판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앞에 있던 상병이 뒤돌아보며 웃었어요. 신입이지? 반찬 많이 받아. 여기 밥 진짜 맛있어. 민서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식판에 밥과 반찬을 담았어요. 손이 여전히 조금 떨렸죠. 자리에 앉자 옆에 있던 일병이 말을 걸었습니다. 어디 출신이야? 민서는 대답했어요. 서울이요. 오, 나도 서울. 어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죠. 민서는 처음으로 군대에서 편안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밥맛도 느껴졌어요. 예전엔 목으로 넘기기만 했었는데 오늘은 달랐죠. 식사 후 오후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민서는 행정반에 배치되었어요. 중대 사무실에서 문서 작업을 돕는 임무였죠. 행정병 선임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렵지 않아. 천천히 배우면 돼. 컴퓨터 사용법, 문서 작성법을 차근차근 알려줬어요. 민서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일을 배우는 게 즐거웠어요. 누가 때리지 않았고 욕하지 않았죠. 실수해도 괜찮아. 다시 해봐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군 생활이구나. 민서는 실감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서는 생활관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어요.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죠. 옆 침대 병사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첫날 어땠어? 민서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좋았어요. 정말로. 그날 밤 민서는 오랜만에 악몽 없이 잤습니다. 깊은 잠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상쾌했죠. 기상 나팔 소리가 울렸고 병사들은 일어나 세면을 했습니다. 민서도 함께 움직였어요. 며칠이 지나며 민서는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아침 체조, 청소, 업무, 저녁 점호까지 모든 일과가 규칙적이고 평화로웠어요. 선임들은 후임을 존중했고 간부들은 병사들을 배려했죠. 어느 날 저녁 중대장이 민서를 불렀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자 중대장은 웃으며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적응 잘하고 있어? 물었죠.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대장은 진지하게 말했어요. 민서야, 내가 겪은 일은 절대 정상이 아니었어. 그건 범죄였어. 민서의 눈빛이 흔들렸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 여기선 내가 안전해.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해. 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이 메었어요. 중대장은 부드럽게 웃었죠. 고마워할 필요 없어. 이게 원래 군대의 모습이니까.
주말이 되었습니다. 민서에게 면회 신청이 들어왔어요. 이모들이었죠. 면회실로 가는 길 민서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감사함과 그리움이었죠. 면회실 문을 열자 5명의 이모가 앉아 있었습니다. 장날의 소장이 가장 먼저 일어나 민서를 안았어요. 잘 지냈어?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네, 잘 지냈어요. 정말로. 장하윤 대장이 조용히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혼자가 아니야.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이모들이 다 있어.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거야. 민서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죠. 알아요. 이제 알아요. 장서연 중장은 민서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멍은 거의 다 나았어요. 상처도 아물고 있었죠. 많이 좋아졌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수진 중장은 민서에게 초콜릿을 건넸어요. 잘 먹고 잘 쉬어. 건강이 제일 중요해. 장세은 준장은 민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용기 내준 덕분에 많은 게 바뀌고 있어. 진지한 목소리였어요. 칠사단만이 아니야. 정군이 변하고 있어. 내 이야기가 시작점이 된 거야. 민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뭔가 도움이 됐나요? 장세은 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청나게. 내 덕분에 수백 명의 병사들이 구원받았어. 면회 시간이 끝나갈 무렵 민서는 이모들에게 말했습니다. 저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제대로 된 군인이 되고 싶어요. 이모들처럼. 장하윤 대장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우리 집안이야. 장군 가문의 자긍심이 담긴 말이었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게 우리 가문이야.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차가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왔죠. 7사단 오연대는 완전히 새로운 부대로 거듭났습니다. 신임 연대장이 부임했고 대대장들도 전부 교체되었어요. 중대장들은 인권 교육을 필수로 이수했죠. 민서는 이제 일병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석 달간 성실하게 복무한 결과였어요. 행정반에서 인정받아 우수병사로 선발되기도 했죠. 얼굴에는 미소가 돌아왔고 눈빛도 살아났습니다. 예전에 그 떨리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아침 중대 조회 시간이었습니다. 중대장이 앞에 섰어요. 오늘 특별한 손님들이 오십니다. 발표했죠? 국방부 인권감찰단에서 부대 점검차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병사들은 긴장했어요. 하지만 중대장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우리 중대는 문제 없어. 당당하게 보여주면 돼. 오전 10시 검은색 승용차 3대가 부대 정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장세은 준장과 감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생활관, 식당, 훈련장을 차례로 둘러봤죠. 병사들과 개별 면담도 진행했습니다. 민서도 면담 대상이었어요. 회의실로 들어가자 장세은 준장이 앉아 있었죠. 오랜만이네 민서야.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민서는 거수 경례를 했어요. 일병 장민서 경례. 장세은 준장은 민서를 자세히 봤습니다. 많이 좋아졌구나. 안도의 표정이었어요. 여기 생활은 어때? 민서는 자신 있게 대답했죠.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힘든 일은 없어? 다시 물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저었어요. 없습니다. 선임들도 좋고 간부님들도 잘 챙겨주십니다. 진심이 담긴 대답이었죠. 장세은 준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검이 끝난 후 장세은 준장은 중대장에게 말했어요.
잘하고 계시네요. 이런 부대가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중대장은 격려를 했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민서는 생활관에서 편지를 썼습니다. 이모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펜을 들고 천천히 글자를 써내려갔죠. 사랑하는 이모들께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 괜찮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감사해요. 안전하게 잠들 수 있다는 것,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이모들 덕분입니다. 편지를 쓰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죠. 저 이제 꿈이 생겼어요. 이모들처럼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힘없는 사람들을,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요. 편지 마지막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언젠가 저도 별을 달고 싶어요. 그래서 이모들처럼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꼭 해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조카 민서 올림.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편함에 넣었어요. 며칠 후 답장이 왔죠. 장하윤 대장의 편지였습니다. 민서에게 내 편지 잘 받았어. 눈물이 났어. 기쁨의 눈물이었지. 넌 이미 충분히 강해. 그리고 계속 강해질 거야. 우리 가문은 포기하지 않아. 넘어져도 일어서지. 넌 그걸 증명했어.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별은 쉽게 달리는 게 아니야. 오랜 시간,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하지만 넌 할 수 있어. 이모들이 다 지켜볼 거야.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가렴. 사랑한다. 이모가. 민서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힘이 솟았어요. 그날부터 민서는 더욱 열심히 생활했죠. 체력 단련, 업무 숙달, 후임 교육까지 모든 걸 성실하게 해냈습니다. 몇 주 후 7사단 전체 모범 병사 선발이 있었습니다. 각 중대에서 한 명씩 추천받았어요. 민서의 중대장은 민서를 추천했죠. 이 병사만큼 군인 정신을 보여준 사람이 없습니다. 추천서에 그렇게 썼어요. 시상식 날이 왔습니다. 강당에는 사단장, 연대장, 대대장들이 모였어요. 병사들도 도열했죠. 민서는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표창장을 수여했어요. 일병 장민서, 모범 병사로 선정되었음을 축하합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서는 경례를 하고 표창장을 받았어요. 그 순간 뒤쪽 문이 열렸죠. 누군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돌리자 눈이 커졌어요. 장하윤 대장이었습니다. 사복 차림이었지만 당당한 걸음걸이는 여전했어요. 뒤로 장나래 소장, 장서연 중장, 장수진 중장, 장세은 준장도 함께였죠. 5명의 이모가 모두 온 겁니다.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모들은 뒤에서 조용히 서서 민서를 바라봤어요. 미소를 짓고 있었죠. 장하윤 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입모양으로 말했어요. 시상식이 끝나고 민서는 이모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이모들, 목이 메었어요. 장날의 소장이 민서를 안았죠. 축하해. 정말 자랑스러워. 다른 이모들도 민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 정말 대단해. 장서연 중장이 말했어요. 지옥에서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이렇게 빛나고 있잖아. 장수진 중장도 웃으며 말했죠. 이게 진짜 군인이야.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거. 장세은 준장은 민서의 표창장을 받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앞으로 더 많은 걸 이뤄낼 거야.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하윤 대장은 민서를 똑바로 봤습니다. 민서야, 넌 이미 승리했어.
진지한 목소리였어요. 가해자들은 벌받았고 부대는 바뀌었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잠시 멈췄죠. 넌 부서지지 않았다는 거야. 그게 진짜 승리야. 민서는 군인답게 딱 한마디 대답했습니다. 저 다시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또렷했어요. 이제 제대로 된 군인으로 살겠습니다. 장하윤 대장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우리 집안이다. 자랑스러운 미소였어요. 장군 가문의 피가 흐르는 거야. 그날 저녁 별들은 민서를 둘러싸고 함께 식사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민서는 생각했죠. 난 혼자가 아니었어. 그리고 앞으로도 혼자가 아닐 거야. 칠사단의 하늘 위로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민서의 미래도 그렇게 빛날 거예요.